오랜만에 오는 비입니다. 근데 자연재배는요, 비가 안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올수록 생육이 왕성해집니다. 저기 뒤에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비 맞기 전에도 저거 힘드는 거, 좀 힘들어하는 거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쟤는. 왜냐하면 그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안 주는 거에 익숙해 있고 없는 거에 익숙해 있는 애들이 거기다 맞춰서 살아요. 근데 일반 재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 재배라고 하죠. 그것들은 주는 거에 익숙해 있죠. 그거에 물도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기다리고 있죠, 걔네들은. 그래서 뿌리를 그만큼 만들지 못해서 그거에 익숙해 그만큼만 확보를 해서 시들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복숭아 드셨으면 알겠지만은 하나는 복숭아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농사가 좀 허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셔서 맛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 복숭아 작은 복숭아가 아니고 적어도 500~600g 이상 나가는 큰 복숭아입니다. 그걸 모셨는데 근데 올해 부득불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올해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요, 첫 번째 제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복숭아밭에 수분수를 잘라버렸어요.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수분수를 잘랐는데 여는 양이 작았어요. 얘네들이 대반란을 일으켰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작년에 한 10분의 1, 몇 분의 1도 안 되는 수확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또 양으로 보면 저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또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다릴 뿐입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맛이지 내가 어떻게 만드는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자연이 만들어준 맛입니다. 이따 시간이 되신 분은 제 논에도 한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그 논은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고 제가 논 가운데로 걸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자연의 맛으로 가을에 그대로 전해줍니다. 어떻게? 밥만 먹어도 좋은 맛, 밥만 먹어도 맛있는 맛으로.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그게 원초적인 맛으로서 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화학량도 근데 해보니까 의외더라고요. 적지가 않아요. 참 고맙기도 하고. 저는 볼 때마다 신기. 지금도 몇십 년을 하면서도 신기하니까 신기해. 왜 사람들은 이걸 안 할까? 이렇게 신기해.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렇게 지 스스로 오는데 내가 해줄 이야기도 없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자연재배를 설파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뉴를 주십시오. 저 매뉴얼 없어요. 작물 재배자 매뉴얼. 반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잘 되더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매뉴얼이란 게 뭐입니까? 언제 어떻게 심어서 언제는 물을 얼마큼 대고 어떻게 하면은 농약을 치고 맥치시로 치고 언제 이렇게 하는 게 살포 기술이다. 이런 매뉴얼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어.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저거 땡초 아니야? 뭐라고 해요? 근데요, 세상에 안 하는데 기술이 있습니까? 해야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라도 해주죠. 그거 안 해요. 농약도 안 하지, 뭣도 안 하지, 심지어는 물도 주지 마라 그러는데 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라는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세요. 진짜 안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어쩌냐, 물을 안 주면 더 잘 큽니다. 여러분도 더 잘 큰다고 나는 뭐 신비주의자 뭐 어떻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철두철만한 학문을 공부했고 그 학문에 의해서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안 하면 그렇게 된다나? 진짜다? 진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식물은요,
우리가 농기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기무라 아키노시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안 주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안 주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기본 농기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식물은 원래가 옆에 있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심어진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느릅나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고기를 드셨는데 그 고기를 느릅나무로 구워서 여기 있는 나무를 잘라다 드신 거예요. 이 나무가 고자나무 나무라거든요. 근데 저 나무를 잘라다면 워낙에 강해서 연기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쨍나무 아까 여기 뭐 숯도 아닌데 이것도 했는데 연기도 안 피워요. 그리고 나무 하나 잘랐는데 조그만 토막 하나 잘랐는데 하루 종일 나무를 구워도 좋은 화력을 발휘해요. 이게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일명 제가 고자나무 나무라고 하죠.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고자나무 나무 이런 나무다. 근데 이런 나무가 내가 비를 줘서 키웠을까요? 내가 퇴비를 줘서 너 열심히 자라라고 따뜻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랍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옆에서 한 10cm만, 아니 1m만 지나면 자기 스스로 모든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1m 안에 들어있는 농작물은 내가 비료를 조금만 안 줘도, 퇴비를 조금만 안 줘도 안 자랍니다. 물을 조금만 안 줘도 가물 타고 나오고 물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거짓말일까요?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이 옆에 있는 저 아카시아 나무, 여기 있는 향나무, 그 어때도 다 그렇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요, 바로 우리가 줬던 비료, 관행농사에 대한 비료,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오염되고 좀 심한 말로 더럽혀진 땅입니다. 그 땅에다 심으면은요, 그 땅에는 비료가 남아있어서 줄지 압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것을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땅에는 비료가 들어있고 퇴비가 들어있고 그 땅에는 필요하면 물이 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방법에 젖어 사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작물입니다. 그 농작물들은 우리가 좋은 기술이라고,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GMO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육종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저장해서 비료를 잘 먹는 농작물로 만들어진 얘기예요.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비료를 잘 먹는 애들로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면은 잘 크는 애들로 잘 자라죠. 얘들은 절대 자연재배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연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인구가 필요한데 그 인구가 사람한테 필요하냐면 농작물한테 필요합니다. 배고픔에 고통이 있어야죠. 그 작물들도 배고픔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재배를 거듭나 자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라나는 농작물로 돼, 식물로 자라나는 거죠. 정확한 이야기는. 그걸 처음부터 우리 땅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그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걸 갖다 놓으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에다 나무 심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산에 나무 심는데 비료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심어놓고 물이나 한 번 주면 최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어는 뭡니까? 네가 스스로 잘 자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가서 보면은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그대로 있어요. 3년이 지나 가봐도 그대로. 4년 지나도 이게 살라고 한 것이 순이나 한 것이 조금은 내밀고 안 큽니다. 근데 걔네들이 한 5, 6년만 지나고 당신이 언제 나한테 관심 가졌어? 너 여기부터 안 와봤구나 하는 정도로 며칠째 이렇게 커버려요. 몇 달째 커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자연이에요.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는 뭘 냈냐면은 사람이 키웠어요.
사람이 키울 때 뭐 했을까? 비료와 퇴비를 키웠습니다. 묘목 장수가 비료, 퇴비를 키워야지만에 죽지가 우리가 여기 그 묘목 직경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크게 키우려고 보니까 비료한테 부탁하고 퇴비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비료, 퇴비 오니까 비질병 오니까 농약한테 부탁해서 키워놓은 묘목들. 근데 저 혼자 산에다가 물도 없는데 버려졌어요. 근데 이 묘목은 어떤 처절한 생각을 하냐면 좀 있으면 또 오겠지. 뭐 비료다 좀 그렇지 퇴비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렇게 버팁니다. 그게 버티는 게 1년만 버텨야 되는 거야. 자그마치 3, 4년, 5, 6년 이렇게 버텨. 그래서 진정으로 산에다 묘목을 심으면 어디냐면 7, 8년이 돼야 진짜 묘목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7, 8년만 되면 깜짝 놀래요. 쉽게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우와! 언제 이렇게 우리 산이 이렇게 푸르렀지? 이렇게 돼. 그거는 뭐냐면 그때 비로소 식물들이 아이고 죽이는커녕 내가 스스로 살아야겠다 깨닫고 자기 사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근데 신경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소나무가 크는 애들은 그런 텀이 없어요. 저절로 처음부터 잘 큽니다. 그건 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심은 나무하고 이거 그냥 뿌리가 몇 개 잘린 이야기일까요? 진짜 진정한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관찰해 보시면 비료를 먹은 자와 비료를 먹지 않은 자의 이야기. 처음부터 비료를 먹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쑥쑥쑥쑥 자라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옮겨 심었던 애들은 어찌냐면 비료를 먹었던 애들이라 좀 있으면 기다리면 주겠지 이렇게 기다려서 그렇게 안 자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농작물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농기에 우리가 작물을 심으면은 어째요? 그 땅에는 전 주인이 했던 것처럼 비료나 퇴비가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 심은 작물은 기다림을 필요합니다. 지 스스로 기다린 거예요. 아유 주겠지 언제 주겠지 내가 못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오해입니다. 진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식물들이 스스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 변신을 막았던 절명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의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있었냐? 전 주인이 그러니까 전 작물이 먹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있는 한은 절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때서 그런 일이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옥마밭이 하늘의 맹석고 비료 한 톨, 퇴비 한 톨 어떤 것도 준 적이 없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는 거죠. 근데 기존의 농작물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가물면은 시들어버리죠. 그거는 식물 생략적으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희한한 이야기보다도 식물 생략적 절대 절명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들은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반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식물이라는 것은 몸뚱이 절반을 땅속에 묻고 다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반만 우리는 식물을 봅니다. 그 절반의 뿌리 속에 섞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반은 뭐냐 뿌리인데 그 뿌리는 어떤 것이냐면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저 나무가 푸르러 그러면 푸르는 것은 유지를 하려면 뿌리 쪽에서 위쪽에서 또 소비하는 수분량을 항상 대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큰 나무가 파랗게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을 생산해서 위로 올려볼 수 있는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식물은 절반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1대1 대칭적으로 그만큼을 소비해주는 그만큼을 소비해주는 선이 있다면 그만큼 공급해주는 애가 있는데 그 공급해주는 애가 뿌리입니다. 그 뿌리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가 수분이 많으면은
뿌리를 많이 만들겠어요? 적게 만들겠어요? 아니 여기서 소비량이 물이 많은데 소비량이 있더라도 조금 갖고도 많이 생산해서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비옥권 토양, 수분이 많고 비옥권 토양에서는 절대 뿌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예를 못 믿으시겠다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이렇게 수경재 베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지상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하부란 게 우리가 슬라브라고 하거든. 이렇게 주는 배지라고도 그러는데, 배지 이런 데 보면 한 높이 15cm, 넓이 한 15cm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그 슬라브에서 90cm 정도는 길이에 몇 나무가 삽니다. 4나무, 5나무가 삽니다. 거기서 뿌리를 아무리 박아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도 건강하게 아주 열심히 열매도 맺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몇 메타, 5m, 6m 막 계속 자랍니다. 그건 뭐냐, 거기 슬라브 속에 있는 비밀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는 수분이 항상 물에 담고 있다 싶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뿌리를 많이 만들어서 수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만 있어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을 생산해서 우구를 올려다 보면은 어떠냐, 영양분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많이 더 하나를 더 얻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인간이 똑똑해서 거기에 필요 영양분을 계산해서 엄청난 양을 줍니다. 필요 이상의 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조금만 만들어도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4나무, 5나무가 삽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농도 비료를 키우는 기법이죠. 이거. 그래서 조그만 그런 슬라브 조그만 데서도 그렇게 큰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담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경재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잠깐만 내가 깜빡 이거 기계가 고장나서 한데 어찌냐면 한 몇 시간만 이렇게 하면 어찌냐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전멸이에요, 전멸. 데미지 입는 게 일반 식물이 상상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많이 오신 것은 생산자 이주를 기획 오신 것은 소비자들은 양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수경재배처럼 우리가 잘 자라고 탐스러운 것만 요구를 한다면 우리한테는 우리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수경재배라는 재배라는 것은 막말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16온소를 갖다가 적정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최고 만땅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필요한 만큼은 딱 지상과 지하부의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수경재배가 그래서 효율 면에서 최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것도 상당히 발전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주도했던 건 네덜란드가 그 산업을 이끌었고 그 산업의 중심에 있었고 네덜란드 와게닝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학자들은 와게닝대를 많이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뭔 일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수경재를 하면은, 재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마토를 재배를 하는 수경재배하고 토경재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근데 토마토는 잘 재배 한 7, 8단 가면은 끝이 쭉 빨아버리고요. 재배신문 할까요? 끝이 약해져 버리고 더 이상 생산하기 부실합니다. 근데 수경재배에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30단, 40단이에요. 우리가 이 화방이라고 하거든요. 화방이라든가 시기가 뭐 파프리카도 1단, 2단 하는데 이런 게 몇십 단까지 갈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볼 때는 웬일이냐, 그렇게 뭐 땅이 더 좋을 것 같고 모든 영양을 공급해 줄 것 같은데 16온수 외에도 다 줄 것 같은데 왜 거꾸로 되지?
의심 많이 할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땅속에서 큰 게 더 많은 영양소, 활발한 뿌리 활동으로 인해서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바로 경운의 비밀이 있습니다. 경운이란 게 도대체 어떤 일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경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나냐면요, 수경재배하고 경운재배하고 문제를 생기는 건데 영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식물의 생리의 차이입니다. 식물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거든요. 처음에 경운을 하게 되면 일반 관행경을 이유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걸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뿌린 사람도 있고 안 뿌린 사람도 있고, 퇴비는 비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퇴비료는 비자가 끝에 들어오는 비자가 비료 비자거든요. 근데 이걸 넣어놓고 경운을 하게 되면 비료가 어떻게 됩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죠. 퇴비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가 자연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렇고 만드는 축적된 울창한 살림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쌓일 뿐이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똑똑해갖고 단기적인 수확을 위해서 그랬던가 어쨌든가 뭔 이유에서 그랬던가 경운이란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과서나 뿌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뿌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있는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땅속으로 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땅속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땅 바깥에서 그나마 얻어먹을 게 있죠. 비가 와도 얻어먹고. 도대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농사 짓는 데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농사꾼이 땅속에다 넣어놨으니까 그놈 넣어 먹으러 이리 온노라 했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식물들이. 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모든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되는데 식물이 원래 살던 생리적인 조건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공기하고 같이 호흡합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사는 식물들이 사는 거예요. 바위에요. 식물들은 단 0.1mm도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위에 그냥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는 바위 틈바구니 있으니까 그게 걔가 바위 속에 뚫고 들어가서 영양분을 쪽쪽쪽쪽 빨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죠. 빨아먹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왜 힘들게 들어가서 그걸 갚고요. 다른 데도 많은데. 뿌리도 마찬가지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자연계에서는 안 들어가요. 근데 단지 자기를 몸을 의지를 하고 어떤 식물들은 그 속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들어갈 뿐이지 영양을 뽑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뿌리는 한 개도 없다고 저는 하늘의 맹세코 맹세합니다. 제가 학자로서 연구해본 바는 한 1cm도 안 들어간다. 1cm가 뭐예요? 근데 땅속으로 들어간 애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땅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들은 고구마가 땅속에다 넣어놓고 영양분을 붙이건데 배추가 땅속에 넣어놓고 자기 뿌리를 비추건데 무가 그러고 내려간대. 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엄청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그러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뿌리는 아닙니다. 그 영양 비축 기관일 뿐이에요. 그냥 열매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하면. 그런데 아까 수경재배하고 일반 관행재배하고 차이에서 경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은 본능적으로 영양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화성이라고 화학적 반응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물이 뿌리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식물 사람들이 경운이라고 해갖고 폭삭폭삭하게 만들어놔서 이거 살만하네 그거 들어갑니다. 식물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이게 딱 먹고 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식물은 자라고 자라나면서 뭐냐 열매를 맺 토마토가 예를 들자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냐면 야 니들 뿌리 숫자 줄여. 왜 그러냐면 질소를 먹게 되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맛이 없게 되면 누가 짐승들이 와서 따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멀리 떨어뜨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발생해갖고 밑에다 전달합니다. 옥신하고 이런 밑에 뿌리에서 만드는 옥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일 먼저 열매에서 익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뿌리한테 명령인데 뿌리 숫자를 줄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땅속에 일어났던 애들이 뿌리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시식상에, 그때 당시 때 되면은 나무에 열매를 엄청나게 차고 있습니다. 4단 5단 들어가게 되면 토마토가 이제 짐이 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차고 있을 때 그런 현상들 위에서부터 야 뿌리 좀 줄이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근데 그때 이미 어찌냐면 땅속에 고갈되고 환경에 뿌리가 살기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이 발생합니다. 그래갖고 걔네들이 유턴을 시동하거든. 다시 땅속 땅 위로 올라오겠다, 이걸 여기서 못 살겠다는데, 그때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뿌리 열매에서 뿌리를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경험하셨을랑가 모르는데 아무리 비료를 쏟아부으시면 절대 안 큽니다. 그거는 뭐냐면 생리적으로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제약하고 그걸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열매 싹 다 버리면은 다시 크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걔네는 그때는 야 우리 땅속에 들어가 봤는데 뿌리 먹을 것도 없고 좋다 아니라 막말로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땅에 있는 뿌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우쪽으로 전다 올려 뻗습니다. 자연의 형태적으로 가까이. 그래서 일희일비예요. 위에다 비료를 주게 되면 쫙 웃었다가 비료 안 주면 웃지 않는 일희일비 토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식물 생략적인 이야기지 어떤 비료예죠. 그래서 생략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경우를 계속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토경에서 재배한 토마토가 그렇게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야 토경에다가 그 옛날 농사들로 보면은 야 나는 수경재 재배 양액을 갖다 타서 주기적으로 넣어준다. 근데 주기적으로 넣어줘도 그게 그때 넣어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 때가 아니고 일반 농사를 지어도 그렇다니. 그건 뭐냐면 경운의 폐해라고 해요. 경운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경운의 폐해는 그것만 나타나냐 그것이 아니라니. 계속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료가 뿌리가 높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폐해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잡초종자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잡초종자가 경운을 안 해도 땅 위에서는 사는 수명이 고작에 1년에서 2년밖에 안 됩니다. 땅을 경운을 안 하게 되면 잡초종자는 더 이상 통제를 해보고 제초제 몇 번만 해버리면 절대 풀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거 있죠? 제초제를 하기 전에 앞서서 경운을 하게 되면 싹 나는 풀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럼 너 안 나겠지? 또 한 번 넣어야 돼. 똑같은 양의 풀이 납니다. 그건 뭐냐? 땅속에 있는 풀씨들이 몇십 년이라도 그대로 올라와서 싹을 틔울 수 있어요. 땅 위에서는 사가버리고 죽어버려야 종자들이 경운을 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천연 저장물. 그래서 경운을 할 때마다 새풀이 나고, 우리 집에서 절대 하우스 안에서 풀씨가 날아올 이유가 없는데 또 새풀이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경운의 피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운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피해가 나와요. 그러면 경운 피해가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더 심각한 피해가 있어요. 원래가 모든 작물들, 모든 식물들은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할 때 이 세상에 처음에 나타난 것이 우리 지구상 땅으로 올라왔던 그 식물 중에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 지우류라고 이기가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덮었어요, 지우류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지우류에서 발전해서 이끼를 덮어보고 죽이는 애들이 누구냐면 양키식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꼬사리 종류예요. 예를 들어 거치식물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나 싶어요. 그래 걔네들을 갖다 딛고 일어선 애들이 화분과 식물이라고 해요. 외떡잎 식물이라고 해요. 벼화자 화분과 식물. 매듭이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갖다 외떡잎에서 이제 여덟 수목으로 자란 애들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쌍떡잎 식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쌍떡잎 식물들이 외떡잎을 다 물리쳤어요. 그 쌍떡잎 식물이 발전하면서 뭐냐면 첫 번째 발전 단계가 광역,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듣기 좋은 이야기로 광역잡초.
광역 잡지에서 덤플식물이 나타나고 덤플식물에서 그 다음에 그걸 이기고 덤플식물 다 죽여본 애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이제 갑목식물이죠. 갑목식물 다음에 겨목식물이 나오는데 이런 세 중간에 모여있는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남아있는 게 우리가 재배하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은 내가 아는 한은 내가 알고 여러분들 강력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걔네들은 고등식물이란 거죠. 아주 발전된 식물입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하면서 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등식물만 다 선택했지 할 만큼 고등식물. 걔네들은 스스로가 잡초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포도밭 밑에라든가 다른 당근밭 밑에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잡초를 남겨놨어요. 제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뽑아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근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경험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식물들이 그걸 밀어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그냥 쉽게 뽑히고 뽑는 게 아니라 내 책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죽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형태다. 그런데 원래가 그걸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원래 땅의 주인이 얘들을 필요 없으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농장에 가시면 제 통계 잘 따르신 분들은 경험해 볼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 사람은 그 경험 못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런 현상들이 땅 껍질에다 만드는 거예요. 기존 식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그걸 갖다 좀 학술용이라고 하면 세컨더리 메타볼릭 즉 2차 대사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2차 대사 산물들은 뿌리에서 만들어지고 그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산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관수라 그럽니다. 토양에서 모관수를 타고 지표면에 집적이 됩니다. 지표면에 집적이 되고 그 지표면에 집적된 것들을 갖다 표면에다 층을 이루게 되고 그 층을 갖다 뚫고 뿌리가 다른 잡초들이 뚫고 들어갈 때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뿌리가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 현상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화분과 외떡잎 식물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애떡잎 식물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우리가 농작물로 가꾸는 식물보다 하등 식물들은 가업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를테면은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걔들하고 풀을 열심히 노타를 쳐가지고 풀하고 전쟁을 일사 한판 붙으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인간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타를 치고 아무리 제초제를 해도 그것 경운을 하는 한은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운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둔 토양에서 제초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근데 경운만 한번 오면 새 풀이 그냥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경운을 해놓고 뭐하고 싸우자는 그런 꼴을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 농사법이에요. 절대 그런 농사법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살림, 들판 이런 게 본거하고 똑같이 스승으로 삼으시고 저를 스승으로 삼는 데보다 거기 스승으로 삼으시고 농사를 임하시면 절대 실패를 했습니다. 누가 살림에 노타를 치고 나무를 심습니까? 누가 거기다 살림은 나무를 심으면서 비료를 주고 나무를 심습니까? 퇴비를 한 푸대씩 지고 가면습니까? 가로수는요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니까 느닷없이 맨가 대충이 붙어갖고 비료 농약을 하지 않고는 시민들 항의를 받아서 못 살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장난처럼 요 조금 준 퇴비나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면요 아스팔트도 꽝꽝 묶여있는 그 속에서 도심지 속에서도 다 식물은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거지요. 그걸 인간이 도와서 인간이 땅을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도와줘서 니들이 잘 자란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기발 덕분에 그런 폐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만큼 자연이 경이롭냐면은 바위 위에서 얹혀 사는데 단 1mm도 못 뚫고 사는데도 바위에서 노송이 되는 소나무가 아주 늙어가는 그런 자연의 신비함에 서로가 공경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강원도에서부터 저 해남도 끝까지 다 오셨는데 오늘 제가 일주일 기조해서 이걸 보고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참신한 이야기, 참신한 질문,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